우리 시민들이 시사 뚱뚱이가 되는 시간, 극한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네. 지금 너무나도 정보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얘기도 많고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기본 베이스를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네. 윤석열 후보의 가족이 뭘로 걸리고 있는지 그것과, 그리고 요즘 여론조사가 쏟아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도 여러 가지고 뭐 똑같은 사람 갖고 조사하는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왜 그런지 극한 시사 오늘도 여러분 밑에서부터 다지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성애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진중권 씨하고 방송하고 계시잖아요. 네. 괜찮으세요? 입금이 꼬박꼬박 되지 않습니까? 어허. 그럼 되는 거지. 예. 근데 뭐 하면서 그거 하고 나면 막 진이 빠진다든지 막 인생의 회의가 된다든지 막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럼 되는 거지. 쌓였던 게 입금과 함께 녹는다. 아니, 쌓이질 않아요. 예. 그냥 바로바로 풀어지는구나. 프로그램에서 아니 입금과 함께. 제가 그분하고 감정 교류할 사이도 아니고 왜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라고 할 것도 아니고 네. 본인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고요. 진중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아시죠? 교수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이름은 들어봤죠. 네. 전 모르셨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중권을 다 알고 김성애를 다 몰라. 근데 김성애랑 진중권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1대1로 붙어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자체가 그게 뭐 저한테는 지금으로서는 기회거든요. 아하. 그런 기회에서 제가 최선의 실력을 다 발휘하면 되는 문제인 거지. 제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전 따지지 않습니다. 네. 뭐 디지털 조선 이런 데 나가서 윤희석 그 대변인,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하고도 방송을 네. 웃으면서 하는데요. 예. 네. 전 지금 나오는 이름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그거 없어요.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저는 김성애 대변인만 알면 그런 돼요. 정도만 네, 아시면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또 우리 대통령 후보도 몇 사람 보셨잖아요. 누구요? 같이 봤는데 우리. 이낙연 예, 후보자님.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분 정도만 아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내가 본인도 모르시는 자랑을 제가 알려드리면, 네. 내가 이낙연 그 왜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나왔던 사람 있지? 그 사람한테 김영민 TV 한번 오라 그랬어. 요렇게 얘기만 하시면 빵빵 터집니다. 그게 왜 웃긴 얘기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만 가면 이낙연 씨 얘기를 어제도 이재명 후보님의 유튜브를 나갔는데 다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궁금한 걸 물어봤을 뿐인데 이분들한테 왜 그렇게 회자가 되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얘기할게요. 예. 네. 왜 이낙연 후보가 김용민 TV에 나오세요 하는 게 웃기냐면 네. 둘이 만나면 바로 멱살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매부쇼에서 사실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김용민 PD님이 페북에 매일 낙엽을 쓰고 계신다고. 근데 그건 편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낙연 후보가 떨어진 낙엽이 될 신세다라는 것을 그거를 얘기한 빗대어 거예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엽이라고 부르지. 떨어져라. 윤혜 씨가 조롱한 거였어. 면전에다 대고 한 거지. 대고 조롱한 거네요? 어. 전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요, 방송에서? 네. 이낙연 후보 앞에서? 네. 그러더니 너무 김영민 TV 한번 나오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싹 얼어붙어갖고 저기 이렇게 했는데 예 이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게 이 동네에서 엄청난 자랑. 근데 신고 진짜 대신해 몰랐어요. 드리겠습니다. 조롱인지는. 야, 이거 근데 김영민 TV에서 김영민 PD가 워낙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해왔던 차라 네. 그 프로그램에 나오라고 하는 건 조금 본인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얘기였을 거예요. 그랬겠네요. 아무튼 뭐 오늘 할 이야기는 말이죠. 네. 최은순 씨 아세요? 아니요. 너무 크게 말씀해서 최은수요? 예, 순. 순이요? 누군가의 장모님입니다. 최은순 씨. 누군가의 장모님. 요즘 제일 유명한 분의 장모님이에요. 윤석열. 그렇죠. 아까 윤석열 씨 얘기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눈치가 빠릅니다. 감이 좋아, 눈치가 좋아. 네. 공부만 하면 진짜 잘할 거예요. 따님 성함이 김이솔이요. 김이솔? 김이솔. 제 딸은 김이솔. 제 딸 이름. 아니요 저기 최은순 씨 따님 성함. 이효조 딸이요? 그러면
지난주에 김건희 씨. 그렇죠. 네. 예. 죄송합니다. 아 김희선은 누군가 제 제 따님이시구나. 딸. 예. 네. 너무 귀엽던데. 아니 갑자기 예. 제 딸 이름을 물어보시면 아, 저희가 지금 최은순 얘기하던 중이었으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약간 윤석열은 부인 이름을 아는지를 돌발적으로 웃겨보려고 한 건데 제대로 웃겼죠? 우리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아 좋은데요 지금? 네. 분위기였습니다. 아무튼 저 네. 본의 아니게 따님 이름 알 희소리. 아 이름 예쁘네요. 이소리입니다. 이소리. 이소리예요 또. 네. 예. 아, 둘째 희소리로 하면 되지 뭐. 예. 걔가 둘째입니다. 이소리가. 네, 셋째는 없습니다. 네. 김건희 씨. 제가 네.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주희 예. 씨의 본명. 아, 그 김건희 씨 엄마, 네. 윤석희 씨의 최은순 씨. 장모님이 네. 나왔어요. 어디서요? 감옥에서 아.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 얘기하지 말고. 돈 주고 나오는 거. 그렇지. 근데 정확하게 사람들이 돈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응. 보증금 걸고 나오는 겁니다. 주는 거 아니에요. 보증금이요? 예,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꼭 감옥에 안 들어가 있어도 내가 될 것 같다라고 판사한테 잘 얘기하면 네. 제가 도망가거나 이러저러해서 판사님이 말씀하신 거 어기면 제가 돈을 물게요라고 말하고 네. 재판부에 돈을 먼저 내요. 얼마요? 판사가 그건 이제 지정이죠. 판사 마음이지. 당신은 이러이러하니까 500만 원의 보석 하면 500만 원 내고 보석으로 나올 수 있고 네.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3억이 걸렸습니다. 그럼 3억 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3억을 내고 나온 거죠. 와. 근데 그 수백억 돈은- 부자인데 수백억. 그 돈은 뺏기는 돈은 아니고 그러니까 맡겨놓는 돈이에요. 아, 그럼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모든 조건을 잘 만족해서 끝 지나가면 돌려주는데 중간에 잘못을 하면 뺏기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석금 내면 아,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내고 나오는구나 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말씀드렸듯이 보증금 성격으로 네. 넣다가 별 문제 없으면 다시 돌려받는 돈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풀어주는 거야. 이번에 최은순 씨의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었어요. 네. 첫 번째는 원래 있는 주거지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딱 주거지를 정해놓고 거기서만 살도록 해놨습니다. 주거지. 예. 주거지 슈퍼 벗어나. 정도 가는 거리인가요? 아니 그뭐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는 건 같은데 매일 저녁 그 집에 와서 자는 게 이제 안정적인 주거지라고 보는 거죠. 아하. 뭐 사이판에 가서 3개월 있다 올게요 이제 이런 거 안 되는 안 겁니다. 돼. 예. 그렇지. 해외여행 댕기면 안 예, 되지. 그렇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나중에 뭐 하다가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 나오면 이제 뭐 시도했다거나. 다시 잡혀 들어가는 거죠. 누구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분이 저한테 입 다물라고 하던데요. 이러면 이제 근데 이제 그건 또 별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인 참고인들과 접촉하지 않는다. 만나면 3억 날리는 거죠. 3억 날리는 예. 거죠. 3억 날리고 빵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3심자란 말이에요. 3번 재판을 해서 3번 다 결정이 되면 감옥에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1심 재판에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야, 나 무죄 나올 수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네. 내가 3억 보증금 맡겨놓을 테니까 보석 좀 풀어주세요. 아파요. 나이도 많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혈압도 떨어지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럼 이제 판사가 보고 도망가지 마세요. 네. 풀어드린다고 보석을 풀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보석 신청은 누구나 요청을 많이들 하고 누구나 그게 대부분 받아들여지죠. 잘 안 받아들여지죠. 아, 그래요? 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는 판사 마음이니까 아, 판사. 우리가 욕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석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제 재벌 회장들이 옛날에 재판에 보면 저기 병원복 입고 휠체어 타고 아,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이게 다 보석해 주세요 이거 보석. 아, 제가 공정심 유발. 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로 하여금 제가 빵에 있으면 이 찬 데서 자면 내일 죽을 것 같아.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네. 죄는 벌을 받아야 되지만 3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일단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게 이게 뭐. 네, 이 야 정도는 조만간 자리 바꿔야 되겠는데 다시.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네. 게 없네요. 네. 근데 방금 연기 좋았습니다. 네. 재벌 회장 연기. 지금 완전 아, 그런가요? 메소드 연기를 예. 보여주시네. 어우, 진짜 아파 보였어요. 예. 보석해주세요. 근데요, 이게 네.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최은순 씨가? 그러면 최은순 씨가 이제 보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보석 아무나 되느냐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최근에 보석 신청했는데 안 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보석 누구요? 그분은 저기 뇌 쪽에도 아픈 게 있고 저기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기도 힘든데 누군데요? 정경심 씨라고. 이 조급 예. 와이프. 그분은 보석 아내분이? 허가가 안 됐지 않습니까? 아, 지금 그렇죠. 감옥에 이제 계세요? 예, 감옥에 계세요. 같은 경우인데 이 경우도 재판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 당신 태도가 불량해.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주장하시겠다고? 안 되겠어. 너 증거 인멸할 것 같아.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 받으세요. 그리고 감옥에 보낸 거죠. 아무튼 그게 좀 그 최은순 씨가 나온 게 잘 됐다. 저렇게 다 풀어주는구나. 이게 사람들의 생각에 이게 공정인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보석으로 나왔어요. 물어보셨죠. 그분이 왜 들어가셨느냐고. 왜 윤석열 가족이 문제가 되는지를 사람들이 그냥 대강만 알고 있고 어떤 죄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어떤 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들어가 있는 죄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딱 하나만 짚어보죠. 그러세요.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돈 많은 게 왜 문제냐? 우리 이걸 물어봐야 돼요. 돈이 많아요. 네, 돈이 많은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 가족 간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돈 많을 얘기를 수 있지. 하는데 네. 윤석열 씨가 본인 입으로 얘기합니다. 2012년 결혼할 당시에 부인하고 2012년에 예, 네. 굉장히 늦게 장가를 갔어요. 나이 50 가까워져서 40대 초반의 여성하고 결혼한 거거든요. 애기는 없나? 없죠. 없어요. 네,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내수 중엔 2천만 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분 10년이 지났죠. 네. 10년이 지난 현재 재산이 60억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다 들고 온 돈인 거죠. 대박이네. 그리고 이 돈으로 지금 대선 치르고 있잖아요. 오, 돈 진짜 그러니까 많다. 이렇게 재산이 형성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선 후보로 나왔으니까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분 검찰총장 나왔을 때 부인 재산 살펴보자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이분?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김건 씨가 젊었을 때 돈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상하네? 이 돈 다 어디서 생겼지? 라는 당연한 질문에서 이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엄마인 최은순으로부터 딸인 김건희에게 재산이 옮겨오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왜냐면 김건희 씨 본인은 제가 주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말을 하는데 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진짜요? 왜냐하면 그랬다는 것을 증거로 내는 건 없거든요. 다만 어머님이 왕성한 경제 활동을 했던 건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 그중에 요양병원이 있는 겁니다. 요양병원. 이걸로 감옥에 3년형을 받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요? 네, 잘 들어보세요. 웃겨요. 병원은 누가 운영한다? 의사. 그렇죠. 네. 그런데 병원을 사무장이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먼저 모아요. 그리고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장을 하나 고용해요. 그리고 그 사무장이 의사 면허를 빌려줄 의사들을 고용을 합니다. 면허를 빌려줄. 그러니까 이 의사들은 딱히 개업을 하지도 못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고 일자리를 잃거나 뭐 여러 가지 의료사고나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현재는 거의 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더 이상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출근만 좀 하고 면허를 빌려주면 알아서 운영을 여기서 다 하니까. 그래서 20몇 억을 돈을 모아서 요양병원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데 의사가 직접 경영을 해야지만 병원을 할 수 있는. 아니면 큰일 나요. 진짜 큰 범죄예요. 우리나라 이거 절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돈이 의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거 원칙으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네. 안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의 의사들을 막 고용해갖고 막 니들 내가 시키는 대로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의사만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했는데 최은순 씨가 돈을 대고 다른 동업자들이 돈을 대서 바지로 사장으로 의사를 고용해놓고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요양병원은 또 뭐가 특징이 있냐면 네. 어르신들이 아프잖아요. 국가가 지원금 엄청 줍니다. 뭐 이런 입원비부터 시작해서 온갖 혜택을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굉장히 편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게 해서 20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 22억 9천만 원은. 22억 9천만 원을 횡령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국가로부터 이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 이건 중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동업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돈 다 털리고 실형까지 2년 3년씩 살았어요. 네. 4명이 했는데 3명이 잡혀간 그렇죠. 거죠. 네. 4명 중에 1명이 최은순 씨였어요. 이 사람만 지금 안 잡혀가고 있다가 안 이제 잡혀갔던 거죠. 이번에 이번에 들어가서 잡혀갔죠. 보석으로 나오신 거예요? 예. 근데 근데 처음에 안 잡혀 들어간 이유가 뭐죠? 책임 면제 각서라는 이게 제일 웃겨. 들어봐봐. 책임 면제 각서. 누구한테 썼는데 그거를요? 최은순 씨가 썼다고요 그거를? ABC 최은순 4명이 등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ABC 최은순 이렇게 4명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4명 간의 상호로 작성한 문서라는 자기들끼리. 겁니다.
이 사람이 다 이걸 썼대요? 책임 아니요. 면제가. 최은순 씨만 이 서류를 써요. 그 이 세 명이 동의를 했대요? 그렇죠. 했대요? 했죠. 오. 그럼 책임 면제각서가 듣겠다고 모은 것 같으세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벌어져도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 정답입니다. 자, 윤혜 씨. 어? 죄를 저질렀어. 자기들끼리. 당신은 걸려도 죄 안 받게. 내가 사인할게. 자기들끼리. 판사가 있는 것도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형사가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네. 자기들끼리 그냥 우리 셋이 이렇게 뭐 훔치자 했는데 윤혜 씨는 걸려도 죄 받지 마. 우리끼리 얘기했어. 네. 그럼 죄 안 받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네들끼리인 거잖아요. 그럼 그거랑 그런데 놀랍게도 네. 그 책임 면제각서를 보고 수사를 하던 경찰과 검찰이 면제각서를 쓰셨네요. 설마 뻥이죠? 이거 무슨 코미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 해서 최은순 진짜요? 씨만 빠져나옵니다. 선생님은 그러니까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병원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책임을 면제한다. 각서를 쓰셨네요. 아니 이거야말로 직접 증거 아니에요?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그렇긴 하지만 나는 그러니까 저는 돈만 댔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게 이렇게 면제 각서도 쓰셨는데 그럼 수사 대상이 아니시네요 하고 입건한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의 범죄가 이제 살펴보는 건데 빼버립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위가 있어요. 윤석열 씨예요? 그렇죠. 잘 나가던 특수부의 검사인 사위가 이거 그럼 내가 누구를 죽였는데 책임명제 각서를 쓰면 이 사람은 그러면 벌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따님을 서울중앙지검장이랑 결혼을 시켜야지. 좀 시간이 걸려요. 아니면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재혼을 하시든가. 뭘 소리? 아니 그런 정도 책임 면제 각서가 작동을 한 게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이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요? 이거를 아예 죄를 안 물을 정도로? 서울중앙지검장이면 다음에 검찰총장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중앙지검장도 아니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직급이었는데 네.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추측을 그렇게 할 뿐이에요. 다만 경찰은 그때 면제 각서가 있네요. 그러고 봐줬다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사위 하나보다. 그죠? 집안에 사자 하나씩은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그래서 대박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진행하고 봐서 제가 웬만한 경우에 이제 가정은 잘 얘기 안 하는데 네. 여기서 가정을 얘기하자면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건 오로지 검사 세계에서만 일부 통용되는 기술로 알고 있었는데 현실에서 이렇게 드러난 건 굉장히 드문 기술.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걸 누가 누구랑 쓰겠어 이런 거 쓰는 일이 잘 원래 그러니까 자체가 생각도 없어요. 못하죠. 게다가 이 병원에다가 최은순 씨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대출까지 땡겨와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네.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네, 집어넣은 그쵸.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업자들끼리 모여서 당신은 면제합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 책임 면제각서가 이게 여기서 더 웃기는 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작성을 합니다. 시기가 병원 문 열 때 작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다 안 맞는 거지. 너무 웃긴다. 네, 그래서 누군가의 조언이 있지 않았을까? 누구의 조언이라면 그 누구는 누구일까? 그 진짜 법을 잘 아는 사람들만 요거 통용되는 뭐 수법인데. 어떻게 희한하게 같이 했던 동업자들만 다 감옥에 가고 이분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왔는데 근데 이 과정에 그 분의 따님 네. 이 검사하고 가깝게 지냈다는 의혹이 있어요. 다른 검사. 이 딸이요? 딸이 김건희 씨? 한 명인 예, 거야? 그 따님. 아니 뭐 아들도 있고 이제 다른 자매가 있는데 어쨌건 이 김건희 스토리의 씨가? 주인공인 김건희 씨가 그 당시 알던 검사는 또 따로 있었어요. 결혼 전에. 결혼 전에였고 이 검사와 최은순 씨와 따님이 유럽에도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냥 이 그랬다고요. 검사분은 당시엔 혼인 상태였기도 했고. 약간 검사 스타일인가? 김건희 씨가? 다 되게 좋아하네 이 여자를. 검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나? 그건 뭐잘 모르겠어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윤석열 씨는 자기 가족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데 그리고 윤석열 씨 약간 저기요. 저 박근혜 씨 냄새가 나는데? 관리를 못한 게 아니고 네. 관리를 굉장히 잘해왔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려졌으니까 그러지. 그죠. 제 관리란 얘기는 제대로 이렇게 공사를 구분도 못하고 범죄도 이렇게 제대로
처벌도 해야 되는데 좀 감춰준 정황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그런 것 같다는 정황인 거죠. 예, 감춰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아직 나오진 않은 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빠져 나가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빠져나왔다면 지금부터는 제대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서 죄 지은 거 있으면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뭐 윤석열 씨라든지 그 주변에 뭐 어떤 검사가 개입이 됐다 그러면 그 검사도 벌을 받는 게 정의사회 구현이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게 이걸 그래서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네.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작년 얘기죠. 작년 재작년에 검찰총장이 윤영양. 그렇죠. 그분이니까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로. 대단한 힘을 예. 갖고 있구나. 아 그럼요. 수사를 이건 내가 이거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보다 못해서 답답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발동합니다. 뭐죠? 이거 저기 물어보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신 그럼요. 네. 거예요? 수사권. 비슷했어. 많이 나왔어. 이제 수사 뭐뭐권. 두 글자만 더 하면 돼. 수사 기소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높아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부하한테 뭐를 내? 명령, 지휘. 그렇지. 예.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너 장모 첫 건 관련돼서 당신은 보고받지 마세요.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쵸. 해서 검찰총장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여태 그랬는데. 눈치를 보다가 결국 이분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갔죠. 그래도 좀 눈치를 보다가 요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무슨 일이 생겼냐. 어머나. 예. 재밌네. 네, 어제 무슨 일이 어제. 생겼어요. 드디어 우리 수사 하겠다. 그렇지. 어떻게 수사를 보여줬을까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어디죠? BMW. 그렇죠. BMW. 여기에 주가를 조작을 권오수 회장이 했는데 네. 이 주가를 조작하던 당시에 김건희 씨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요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네네네. 요 얘기도 또 재밌어가지고 말이죠. 예. 광고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몰랐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 그냥 상황 보고 하려고 했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계속 들었어요. 자, 극한 시사에 이 훌륭한 두 분을 모실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죠. 광고 시간입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이 완도 전복이에요. 이게 말이 완도지만 이게 청정구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있는 그 청산도에서 이게요, 까서 이렇게 저기 먹고 나서 남은 건데 이게 3년 이상 길러낸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작은 거는 숫자는 많을 수 있고 가격은 훨씬 싸겠지만 이만큼까지 키우는 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고 양식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굉장히 이건 큰 사이즈의 전복입니다. 이 전복이요, 그냥 여기 강성범 TV에 온 게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전복이에요. 저하고 친한 분께서 이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영 홈쇼핑 그리고 GS 홈쇼핑에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됐었던 거고요. 이게 농협 유통하고 코레일 유통에도 입점이 돼 있는 아주 튼실한 회사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한번 넣어볼까 하시길래 안 넣어도 되는데 넣으시려면 뭘 좀 많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1+1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봉지에 10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1+1에서 2봉지를 드리고요. 우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네. 요걸 옆으로 뉘어가지고 지금 전복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어저께 왔는데. 우와. 아직도 살아있어요. 맛있겠다. 지금 어제 온 거지만 가갖고 먹으면요 아직도 아닥아닥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실방에서 아닥아닥 먹는 걸 보여줬는데 한 봉지에 10마리씩인데 20마리에 53,500원인가? 예,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보너스가 또 있습니다. 뭐죠? 형, 뭐 좀 더 주십시오 했더니 돌강미역이라고 있어요. 오. 예,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미역이 있습니다. 네. 돌강미역 하나도 아니고 시가로 11,000원짜리를 2개를 대박. 또 보너스로 주기로 했습니다. 배송비요 당연히 무료로 추석 선물로 부모님께 고마운 분들께 드리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고급스럽게 포장이 돼가지고 가거든요. 바로 이제 숟가락으로 따가지고 드시면 그날 아주 그냥 뭐 요거는 기가 막힌 거니까 맛있겠네요. 여러분 완도 전복 여기 마켓두라고 하거든요. 마켓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검색 꼼꼼히 해보시고 다른 데랑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켓두
검색창에 치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가면 좀 내리다 보면요 오른쪽 침에 강성범 TV 특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걸 치고 들어가셔야 혜택 받으실 수 있고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 TV 이렇게 적어주시면 조금 더 포장부터 해갖고 신경을 더 써주실 겁니다. 마켓도 청정구역 우리 청산도에서 나오는 전복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네. 여러분 최근에 그 제보자가 누군지 실명으로 된 그 판결문을 김웅 씨가 막 돌리고 했다 아니다 뭐 어디서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왜 그 검사들하고 친하게 됐냐면 검사들이 자기들이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 장난치는 사람들 프로들의 수법을 검사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수사를 하다가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들 수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해가지고 섭외가 됐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예, 이분도 감옥에 있었었어요. 왜 있었냐? 그 BBK 그거 밝히겠다고 까불었다가 네. 이명박 정권에서. 아. 예. 그래서 이제 감옥을 갔던 분인데 이오하 작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보자 X로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제목이 당신의 수익은 우연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의 수익은 우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내가 좀 돈 좀 벌었다고 지금 큰 투자 더 끌어다가 하면 더 벌겠다라는 생각 또는 주식을 한번 해볼까라는 분들에게 이 주식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걸 알려주면서 네. 조심해라.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네. 이거 읽으시는 분들이 주가 조작할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M&A 이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그 수법에 당하지 말아라.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알려주마. 요런 신호가 오면 조심해라. 이런 것들이 그 귀중한 내용들이 이 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쓰신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큰 돈 잃지 않는데 중요한 건 내 소중한 재산이 날아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이호아 작가의 당신의 수익은 우연입니다. 검색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3차까지 들어갔다고 그래요. 와. 반응도 뜨거우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삶에 당신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화나무 출판사에 요청하시면요 본인 친필이 들어간 그 사인 서적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영화나무닷컴에서 사인본을 신청하시면 같은 가격에 친필 사인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메시지로 추미애 응원 이렇게 남겨주시면 판매 금액의 30% 수익금이 아니고 판매 금액의 30% 그러니까 이화 작가 자기 걸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예, 판매 금액의 30%를 우리 추미애 후보 캠프에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수익은 우연입니다. 였습니다. 네. 자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죠. 나머지 광고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따님 김건희 씨가 네.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 얘기까지 나왔죠. 네. 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방송 나갈 때는 3일 전이죠. 아, 그러네. 예. 예. 3일 전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도이치를? 네, 도이치모터스.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BMW 차를 팔아도 돈을 벌지만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럼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 회장이 주식값을 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시장이 잘 돼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선수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군부를 떼서 주식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런 거 책처럼? 조심하라고 이제 저런 거 네. 저런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군부를 떼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김건희 씨가 있었어요. 몇 프로요? 많이? 뭐 많이인데 뭐 액수를 따지면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8억인가 그랬더라고요. 예, 뭐 와. 큰 돈이요. 네. 큰 돈이지만 뭐 전체 주식에서 그렇게 야는 아니지만 어쨌건 8억. 이런 게 좀 웅청 움직이면 크게 당연하죠.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김건희 씨에게 주식 매수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가격을 정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5천 원짜리 주식을 기한 내에 4천 원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줘요. 이 사람만요? 예. 도이치모터스에서? 도이치모터스에서 이 사람한테 그런 권한을 주는데 왜 줬는지 왜, 못 왜? 찾아내고 아, 못 찾아냈다. 그런데 그랬을까? 1,000원이 더 올랐을 때 4천 원에 살 수 있도록 해 이게 신주 우선 인수권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까지 너무 네. 복잡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런 권한을 주면 이거 자체가 이 뇌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주식을 가지고 주가가 막 올랐었던 순간들이 있는데 누가 봐도 주가 조작 패턴이라는 것을 금융당국에서 눈치채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연루 사항이 나온 거예요. 작업을 했더라. 그런데 그때 이 사람 털고 나갔어요? 근데 이득을 털고 봐서. 나왔는지 안 털고 나왔는지 김건희 씨가 털고 나왔는지 안 털고 나왔는지는 김건희 씨의 주식 보유 현황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쵸. 그걸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주식 거래 현황은 공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뭐 수사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한 10년 넘게 뭉겨 와서 10년? 와. 그래서 안 한 거야 수사를. 예, 공소시효가 10년이 지나서 엎어지고 있던 중이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속도를 내니까 속도가 나면서 관련 업체들이 있네. 너희 장부 좀 보자. 그러고 지금 장부를 갖다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년이나 지났는데 그 증거들이 남아 있을까요? 하지만 김건희 씨가 주식을 언제 샀고 언제 갖고 있었고 언제 팔았는지는 기록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주식이라는 거는 매도하고 매수하는 그 모든 기록들이 증권회사에 남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작전 세력하고 같은 순간 샀는지 같은 순간 이게 작전 세력이라고 특정된 사람은 이미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거래를 했는지를 살펴보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 작전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하고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최은순 씨하고 네. 또 나오네. 네. 같은 컴퓨터의 IP 인터넷 같은 주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거래한 기록이 나왔어요. 그럼 같이 있었다는 건가? 같이 있었거나 아니면 비밀번호 알려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어쨌건 그럼 둘이 아는 사이라는 그러네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증거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까지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되게 된 거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대단하다. 8억 얼마를 집어넣고 네. 김건희 씨가 그런데 장모도 또 거기 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뭐 김건희 씨 혼자 한 거냐, 이 돈은 어디서 난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일반인들 피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당연하죠. 피해받지 말자고 이런 책이 있는 거고요. 눈 뜨고 코 베는 거예요. 걔들은 앉아갖고 돈 버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못된 짓거리를 했는데 수사를 10년 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이제 진실이 좀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줄리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못된 짓거리를 한 게 정황이 드러나면 저런 가족을 가지고 있는 또는 그 본인이 가족일 때 결혼한 이후에 뭐 이런 정황들이 또 있고 하면 과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후보로 나오는 게 맞는가? 그거를 검증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국민의 권리고 국민의 알 권리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검찰들이 왜 모든 것들 무혐의 무죄 기소하지 않고 넘어갔을까? 네. 당연히 가지게 되는 궁금증이잖아요. 대단하다. 이런 부분에 만약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면 공인으로서는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벌어 먹으라 이거예요. 반칙하면서 그러다가 죄가 있으면 잡혀갖고 감옥 가면 되는 거고 네. 왜 정치를 한다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저게 뻔뻔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반칙하면서 돈 벌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라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기득권 대라 이겁니다. 대신 죄 지으면 감옥 가고. 네. 근데 왜 나는 깨끗한 사람 같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저러고 있냔 말이죠. 김성애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이라고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그냥 난 정치할 거야 해가지고 주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이 좋아하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맨날 공부해가면서 내가 정치하면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지. 왜 이제 돈 벌 거 다 벌고 명예 있는 거 다 있고 내가 이제 뭐 할까? 이제 뭐 정치나 해볼까? 이 지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랄은 아니고. 라이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분이 너무 요즘 갱년기세요? 약 같은 거를 챙겨 드셔야 될거 호르몬 조절제 같은 거. 갱년기는 아닌데 네. 이런 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아무튼 김건희 씨, 최은순 씨 이 부분은 진짜 뭐 이 사람이 뭘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살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고 그 자기 사생활이니까 이분이 누구한테 피해를 주고 일반인들한테 어떤 그 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는가 뭐 이런 것만 좀 집중해서 좀 봐도 제가 네. 볼 때는 국민들이 말씀하셨듯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 네. 광고 하나 하고 네. 예,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여러분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속이 편해야 할 때입니다. 옆에 있는 거는 여기 이제 강해져야 할 때고 요건 속이 편해져야 될 때. 뭐 식사하시고 나가지고 뭐 더부룩하신 분들 소화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에 막 찌들어 계신 분들 아 나 계속 먹어도 되나 하시는 분들 아 이거 콜레스테롤 쌓일 것 같아 어쩌나 뭐 이러신 분들 그리고 변비라든지 아니면은 설사라든지 규칙적으로 시원시원하게 안 나오고 저요. 배변 활동에 문제 있으신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 그리고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분들한테 진짜 내 속을
깨끗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속이 편해야 할 때입니다. 요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14종 유산균을 모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 좋다고 하면서 뭐 요구르트를 먹어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정말 좋은 유산균 14종을 모아서 드리는데 드셔보시라 이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제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3일분을 먼저 드릴 테니까 드셔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100% 환불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시켜서 드시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셔도 되고 3일분 드셔보시고 그리고 강성범 TV에서 이거 이대로 팔면 제가 면이 안 씁니다. 그랬더니 하나를 더 주시기로 했는데 2개를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걸로 2박스를 사면 1통을 더 드리는 걸로 2+1 이벤트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검색창에 속 편해야 할 때 치시던가 여기 있는 강해져야 할 때를 치시던가 전화번호는 1833-5823 1833-5823으로 전화 거셔가지고 강성범 TV 보고 전화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2+1 이벤트고 100% 자신감의 환불까지 해드린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여기 3일 무료 체험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그렇죠. 중요하냐면 유산균이 본인의 장하고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산균을 먹는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맞는 유산균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야구르트 저 야구르트는 유산균 이거 먹어보다가 뭔가를 먹었을 때 쫙 이게 느낌이 오면서 이제 배변도 잘 되고 이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14종류나 들어있는 유산균이잖아요. 네. 저렇게 넣은 거는 그 중에서 넣고 맞는 게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흘 동안 무료 체험을 해봐서 그러니까 이게 뭐 부작용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먹으면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아 사흘 먹었는데 뭐 난 효과가 없네 이런 분들은 이제 환불을 하시면 되니까 네. 굉장히 편하게 구입해서 네. 이게 맞는 유산균을 찾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점에서는 좀 굉장히 정직한 상인이신 것 같네요. 네. 형님 얘기하니까 굉장히 믿음이 신뢰가 가네요. 예. 네. 빨리 정치하셔야 되는데. 네, 네. 아무튼 사기를 잘 칠 것 같나요? 그게 아니고 믿음이 가서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 윤혜 씨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표본 오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다 우리가 알아도 몰라. 네. 근데 뭐 ARS 조사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ARS 조사가 뭔지 아십니까? 전화 오는 거. 전화는 하지. 전화 안 하고 조사할 수가 없지. 그거 번호 누르는 거. 번호 누르는 건 뭐야? 네. 그 AI가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자동응답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전화 면접은 사람이 직접. 사람이 직접 하는 거죠. 어. 자,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시사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ARS 조사이기 때문에 누가 높게 나왔다.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아. 뭔 말인지 모르죠. 다르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물어보는 거랑 기계가 물어보는 거랑? 총 선호하는 결과가 사람이? 굉장히 다르게 나와요. 어.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왜 그러지? ARS의 전화 특징.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전 한 번도? 모르는 번호 안 받아요. 아 모르는 번호 네, 안 그냥 받으시는구나. 아니 저기 여론조사 전화는 떠요. 여론조사라고. 아, 안 받아요. 그것도 안 받아? 네. 멋있다. 안 뜨기도 죄송합니다. 하고 네. 뭐 안 뜨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뭐 이제 아, 그거에 그래요? 따라 다른데요. ARS 오토매틱 리스폰스 시스템, 오. 자동 응답 시스템. 네. 지금 좀 전에 검색하시던 게 아 그렇죠. 네. 나 ARS 물어볼 줄 알고 아, 나 네. ARS가 뭔 줄 아는데 영어로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오토매틱 예, 리스폰스 시스템. 리스폰스 시스템. 그래서 네. 이제 안 그런 것 같은데 속이 다 보여요. 예, 보면. 자동 응답 시스템입니다. 네, 네. 자동 응답 장치라는 건데 예. 컴퓨터가 전화를 걸어요. 네. 그럼 상대방이 받죠. 그러면 첫 번째 목소리가 나갑니다. 뭐 여긴 뭐 어디입니다. 뭐 대선 관련돼서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녹음한 목소리가 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고 이제 물어봐요. 다음 중 지지하시는 정당은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뭐 국민의힘, 3번 뭐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순서대로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전화가 왔네 하고 응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여론조사 전화가 왔네. 띠 끊지. 끊지. 네.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 내가 미쳐서 내가 아까운 시간에 그런 오. 걸 통화를 하고 있게? 그럼 누가 전화를 받겠어요? 할 일이 없으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더 그러면 좀 그 선거에 관련된 사람들? 그쵸. 관련이 아니고 관심 아니까. 관심이 어. 많은 사람들. 야, 이 지금 뭐 지지율 이렇게 안 나오는데 막 이렇게
땅을 치고 이제 전화 왔어. 신나갖고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지지해야지. 그래서 막 나올 때가 춤에 나올 때가 기다려 춤에 딱 누르고 여론조사 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제 요즘 말로 고관여층.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ARS 응답을 잘합니다. 아 그렇겠네. 그리고 당장 저만 해도 저는 초고관여층이지만 ARS는 다 끊어요. 귀찮거든. 시간도 아깝고. 네. 그런데 그런 전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전화 면접 조사가 있습니다. 면접원 조사. 네. 면접원 조사는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눈 뜨면 출근해서 전화기 걸고 전화로 상대방의 대답을 얻어내는 게 일인 사람들이죠. 이건 정치 여론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최근에 나온 허니버터 들어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맛있어요? 뭐 이런 것도 다 설문조사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이 시장이 훨씬 커요. 그래서 베테랑 면접원들은 이렇게 잘 털어갖고 전화를 못 끊게 만들어요. 오. 아, 선생님, 뭐 하여튼 뭐 5만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ARS는 100통을 걸면 응답률이 3%. 아이고. 세 통이 성공을 하고 네. 전화 면접원 조사 같은 경우는 잘하는 조사는 30%도 나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3명한테 걸면 1명은 통화를 결국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아, 선생님 제가 지금 바쁜데 선생님 딱 4분밖에 안 아, 걸리는데 네네네네. 뭐 왜냐면 그 사람도 실적이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하루에 몇 통화를 성공했는지 이런 게 다 실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네. 잘 터시는 분들만 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 면접원은 하기 싫은 사람들이 다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여러분 오윤혜 씨도 그렇겠네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 끊으려고 했는데 못 끊는 사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ARS랑 전화 면접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ARS는 정치 고관여층, 전화 면접은 일반 민심을 살핀다.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네. 뜻인데 이게 선거 때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듣기만 어느 쪽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여론 전화 면접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선거 때는 달라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아지니까. 관심이 좀더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대답할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거 때는 전화 면접 조사랑 ARS가 중에 뭐가 더 정확할까요? 선거 때 네. ARS? 그렇죠. 왜? 왜일까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이제 대충은 정해져 있고. 정한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고관여층이 전화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이 전화 면접 조사에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어보니까 그래 난 더불어민주당 좋아해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진짜 더불어민주당 가서 막 너무 찍고 싶은 사람들은 아니거든. 대답은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 투표는 잘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반면에 ARS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이나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ARS 조사할 때 제일 높게 나오는 정당 전화 면접이랑 ARS가 가장 다른 정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때요? 열린민주당. 아. 전화 면접에다 일반인들이- 전화하면 몰라 열린민주당 관심 없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열린민주당의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ARS 전화 무조건 받는 거죠. 오케이 왔어. 내가 대답할 거 막 눌러서 다 대답을 해. 네.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로 하면 2, 3% 나오는 지지율이 이 ARS로 하면 7%, 오. 8%도 나와요. 네. 그런데 실제 투표장에 가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 막 끌어서 투표하러 가고 자기도 투표하러 가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ARS의 결과가 선거 때는 조금 더 참고할 만해요. 네. 물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투표를 할 사람들이니까. 근데 뭐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이 들어가면 이걸 비율을 잘 조절해서 판세를 살피지만 네. 여러분들이 민심에 관심이 있다면 전화 면접 조사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민심. 예, 요렇게 알 수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게 이제 매주 목요일에 나오는 전국 지표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ARS 조사는 크게 돌아가니까 이 돌아가니까 선거에 누가 참여하겠구나를 살펴보는데 ARS 조사도 효과는 있는데 몇몇 이름 있는 업체가 아니면 조금 불안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이 달라져 버려. 지지율 해놓고 전에 했던 지지율하고 확 떨어졌어. 보면 질문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들은 전주하고 안 비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장난을 치는 거죠. 그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기술은 수백 가지가 있어서 정말로. 초반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질문만 집어넣어. 그걸 먼저 물어보고 민주당 사람들이 전화를 끊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좋아요, 민주당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좋아요, 국민의힘이 좋아요 그러면
앞에 질문에 이미 민주당 다 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뒤에서는 국민의힘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그런 이렇게 기술도 있구나. 이런 설계들이 다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지금 막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있고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확 떨어져 나가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작전을 세우고 장난을 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데에서 네. 각각의 문항에 대한 점검은 지금은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전들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오.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ARS의 결과가 투표 그러니까 중도나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나요? 이 ARS 결과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ARS의 결과가 중요한 부분 네. 잘 지적을 하셨는데 네. 조금 전에 말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해서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다투고 있다. 근데 언론사에서 나는 홍준표를 밀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기들끼리 짜고. 네. 그러면 홍준표가 높게 나올 법한 설문을 어떻게든 짜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여론조사를 해. 네. 했더니 홍준표 1대1 대결에서 드디어 윤석열 제청. ARS 조사 하나로 그런 결과를 네. 만들어냈었지. 다른 건 안 그런데. 그 신문에 막 대빵막하게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보면 요즘 홍준표가 이기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사람들은 관심 없는 일엔 이기는 편 들고 싶거든요. 그럼 다음번에 자기한테 연락이 오면 잘 모르겠으니까 나도 홍준표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ARS의 과장된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따라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나요? 예, 그것이 밴드웨건 사람들을 효과라고 끌고 하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데일리안이라는 데가 굉장히 보수지예요. 네. 그래서 그 민주당을 완전히 경멸할 정도로 그런 기사를 써내는 데인데 거기서 의뢰를 내가 조사를 했죠. 거기 설문조사 질문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16.4%가 한 주 만에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런 일은 뭐 흉악범죄를 저질하고 현행범을 체포됐다거나 뭐 이런 경우나 이렇게 나타날 수 없는 경우거든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갖다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그 조사를 딱 놓고 데일리안부터 해가지고 그 비슷한 성향의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폭락하고 윤석열 확 올라갔다, 뭐 홍준표 확 올라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하신 보고 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시민들은 그런 거에 홀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그런 여론조사를 기획을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양산을 해가지고 사람들 여론을 몰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뭐 정확히 그렇다라고 얘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런 거에 우리가 당하면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ARS가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선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대선은 투표율이 얼마나 나와요? 80% 넘어버리죠. 네. 고관여층만 투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RS에 뭐 민주당이 낮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너 실망할 게 아닌 게 대선 투표는 관심 많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투표를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도 믿으셔도 괜찮다. 이제 오늘 여론조사 ARS 전화 면접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는 했어요. 근데 오늘 방송에 웃음은 없네요. 두 분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껴들 틈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반성하겠습니다. 네, 예. 발언을 좀 줄여주세요. 나 지금 데자뷰다. 데자뷰가 아니고 나 어제 꿈 꿨어요. 아 왜요? 아,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윤혜 내가? 씨가 여기 앉았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왜 얘기 안 했어 했더니 니들이 얘기 못 하겠잖아. 나 소름 돋아 지금. 진짜요? 미안해요. 오늘 두 분의 발언이 끊이지가 않아가지고 네, 설명충으로서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땐 윤혜 씨. 네.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어. 너무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중간에 뭐 제가 질문을 할 틈도 없이 그러니까 지식은 높아졌는데 웃음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건 우리가 다 방송의 잡기가 의미가 어려워. 없지. 다 잡기가 어려워. 아니 잡을 거면 웃음을 잡아야지 지식은 무슨 소용이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조금. 그러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다음 주부터 윤혜 씨를 가운데로 앉히고 예.
저희 둘이 자꾸 붙어 있으니까 자꾸 얘기를 맞아요. 하는 것 같아. 네. 뭐 질문을 네. 주시던지 해야 되는데 뭐 네. 이렇게 계속 제 끌어가셔서 좀 실수였습니다. 아쉽네요. 네. 알았어요. 아, 혼도 나가면서 해야죠. 네, 네. 그럼요. 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 재미없으면 네. 방송하면 안 돼요. 맞아요. 죄송해요. 큰일 놓쳤네. 나지. 아, 나 형님 얘기 듣다가 빠져들어가지고 아, 네, 그냥 빠져듭니다. 놓치고 있었네요. 다음 주부터는 윤혜 씨를 가운데 앉히고 가운데. 마음껏 활기를 치실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주부터는 복장을 좀 풀고 와야 되겠어요. 넥타이만 풀으셔도 네, 괜찮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맨날 이 양복 입고 다니시기 불편하지 않아요? 아, 정치인이시니까 네. 뭐. 자, 아무튼 김성애 국회의원 만들기 프로젝트 네. 이 극한시야에서도 진행된다는 거. 이분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정치하시면 제가 볼 땐 최강욱 의원급으로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이분은 정치인이다라는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극한시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